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삼성전자 함께 살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까지 종목 분석을 한 종목에 대해서 자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계속 눈에 밟히는 종목이 삼성전자였어요. 그렇죠? 제가 계속 했죠. 3주 전에도 했고 10일 전에도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했었어요. 여기죠. 1개월 전에도 했었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하진 않은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나름대로 시간이 있을 때 팔로잉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네, 올라갔죠. 결국에는 지금 상승해서 전고가 다 돌파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아침 시황 방송에서도 삼성전자는 좀 예, 다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좀 물량이 들어오고 있죠. 잠깐만 이거 업데이트가 됐나? 야, 키치 수급 업데이트 됐다. 올라왔죠. 예. 야, 많이 빠졌다. 야, 그래도 많이 빠져도 49야? 오이씨. 야, 많이 빠져도 49네. 개인 던진다. 야. 차트 예쁘다. 그치? 네, 우선 차트 예쁜 상태에서 지금 네, 쫄래쫄래 올라가고 있죠. 우선 뭐 수급이 들어옵니다. 기간기에 던져. 우선 연기금에 살짝 던졌네. 그래도 뭐 최근에 연기금 좀 들어온 건 있었네요. 네, 차트 예쁘네요. 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제가 꾸준하게 방송했던 네, 삼성전자가 네, 최근에 좀 큰 폭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좀 요게 삼성전자 보면서 좀 재밌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좀 비교가 되긴 하는데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갔죠. 전구가 크게 많이 올라갔죠. 전구가 돌파하면서 쭉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좀 3일 연속 좀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는 반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관계도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엔비디아 중국 수출 재개 소식 있었죠?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을 다시 허용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수혜는 SK 하이닉스이고 네, 잠재적 수혜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요번에 그 수출 재개한 그 칩이 무엇이냐면 엔비디아의 AI 칩 H20에 들어가는 HBM3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번에 엔비디아 제품은 H20 수출 재개를 해가지고 HBM의 수요가 필요로 해줬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더 이제 중호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올라갔다 빠진 거고. 근데 이거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새롭게 중국에 판매할 B40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그 엣지 20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자꾸만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GPU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성능이 좀 더 하향 조정된 제품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만든 게 이제 B40이거든요. 근데 B40에는 메모리가 그 HBM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GDDR, DDR 요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HBM보다 사양 낮은 보급형 시장 겨냥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GDDR7 시장에서 점유율 7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SK하이닉스는 HBM의 수요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HBM보다는 아직까지는 DDR, DRAM 쪽으로 시장을 타겟팅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AI 시대에는 HBM 제품이 있어줘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후속적으로 H20 팔다가 다시 B40을 팔게 되게 된다면 엔비디아에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B40의 중국 내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 삼성전자의 D램 GDDR7 매출 급증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 리더십 리스크 해소로 장기적 기업 안정성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B40 성공 여부에 따라 중장기적 실적 회복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요번에는 좀 안 좋게 나왔죠.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저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좋게 나온 게 그 재고 관리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 제가 예상한 대 아니 저기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재고 아니 그 맞을 거예요. 그 재고 때문에 재고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다음 분기에는 뭐 실적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됐죠? 그러니까 뭐 핵심은 그겁니다. 그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뭐 그런 기대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 쪽에 아직까지 HBM 그 제품 납품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발표가 안 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게 잘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은 뭐 또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하게 됐다.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그거 있지 않을까요? 이 은근하게 좀 올라오긴 했는데 네, 삼성전자의 PBR이 1.13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예전보다 살짝 올라오겠네. 예. 근데 1.13이기 때문에 뭐 1.13이면 좀 너무 좀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바닥권에서 반등해서 올라온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데 네, 이런데 저 개파락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개파락한 부분이 있으니까 꼭 갭을 메꾸는 건 아닌데 예, 갭을 메꿀 수도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긴 하겠죠. 메꾸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뭐 그냥 흔하게 그렇게 이제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보게 되면 뭐 7만 전자 지금은 이제 6만 7천 전자인데 7만 전자 그때 뭐 5만 전자가 이야기했죠. 그때 5만 전자 이야기했다가 다시 지금 6만 전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만 전자겠지. 그래서 7만 전자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차트를 은근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가장 뭐 주식에서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펀더멘탈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도 최근에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어서 예, 좀 기대해 볼 만하긴 합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파동은 존재하고 흐름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 삼성전자는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건 있잖아요. 예전에 뭐 5만 전자, 6만 전자, 7만 전자 가면은 많이 올라오는 거긴 하지. 솔직히 이제 이게 그 급등주 종목은 아니잖아요. 이게 중소형주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온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 바닥권에서 49,000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를 좀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긴 할 건데 예, 대형주에서 30%가 올라온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30%가 넘어 35% 정도 됐잖아요. 여기가 지금 최근에 움직인 것이 6월 달부터 움직인 게 25% 정도 24 대략 한 20% 이상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두 달 만인가요? 대략 두 달 만에 20% 이상이 움직였다는 거는 뭐 삼성전자 입장으로 본다면은 많이 움직였죠. 이게 무슨 소형주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아니 이게 좀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이거 뭐 제가 굳이 뭐 일일이 뭐 뭐라고 떠들어야 될 건 아닌 거고 뭐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니까 그 투자금 운용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건지 뭐 단순하게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 게 핵심은 아니고요. 뭐 삼성전자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그런 건 핵심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제 돈 버는 게 핵심인 거지. 뭐 삼성전자가 올라갔어 떨어졌어가 핵심이 아니지. 네, 여하튼 간에 그래도 앞으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지워야지.